모든 분들이 대화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게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어떤 것 같은데 저는 그 사회가 너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조그마니까 글씨라도 크게 하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다 뜨거워하실 것 같아서 아직 안 올라오신 상태에서 좀 소개가 어느 되풀이하지 않겠고요. 이게 클래식 초대석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LA 많은 교민들, 방송인들이 참석해서 축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썬데이 한국도 보도를 했네요. 한인의 재판관계 두 남자이자가 한인 회장이다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게임 재판 일부는 끝났습니다만은 아직 항소심에 계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시간에 본 기자가 그동안 8년간 재판해봤고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본 기자가 달러가 조금 생기면은 이 한인의 재판을 다시 재개해보겠다 그런 의사를 이 방송을 통해 전달합니다. 그들은 개인 회사가 아닌 비영리단체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국민을 선출하는 국민과 교민, 유권자들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또 의견을 듣지도 않고 공청회도 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사들이 몇 사람이 모여 앉아가지고 정관을 뜯어고치고 재출마하겠다 할 수 있다. 기부금 공개도 하지 않고 이런 점 등등을 볼 때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위반 사례가 된다. 그래서 본 기자는 박요한 팀과 스칼리언 두 사람의 재판 그 문제 이전에 본인은 원천적으로 이 자체가 재출마 자체가 불법이다. 우리 교민들이 당신들이 재출마하라고 인정해준 사실이 없거니와 선거관리 규정 등을 우리가 개정 수정한 사실도 없다. 너희들이 마구 뜯어 고쳤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법 7150 등의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재판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의의 여신상 이분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분들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엄격한 재판을 해야 된다. 이것을 문제 제기합니다. 아무리 고소를 하고 고소를 해도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했다는 일부 판사들이 판결도 아닌 판결을 하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죽이는 결국 그와 같은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난장판을 치고 있는 LA 한인의 문제를 우리가 상기할 때 이번에는 LA 민사법 판사들이 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 정말 노력해달라.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기자에 대해서 감정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일부에 대해서 연방수사국 등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불쾌감, 개심죄에 걸고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의 직무는 어디까지나 헌법에 따라서 헌법이 명시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무다. 판결을 기피하고 판결을 장난치는 제멋대로 판결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한인 사회를 한인 커뮤니티를 농단하고 사법정의까지 우롱하는 그런 법관들이 있다면 우리는 존경할 수 없다. 그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해외 동포 투표권 행사에 관련해서 우편 투표제, 우편으로 메일로 하는 투표 방식을 채택해달라 그랬는데 홍준표 의원 등 몇 사람들은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케이 사인이 나왔죠. 본 기자가 그 직전 이틀 전에 홍준표 의원에게 보내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우리 LA 교민들이 지금 뿔이 났다, 화가 났다. 지금 이민 현장 실태를 모르고 실정을 모르고 우편 투표제를 반대한다면 안 된다. 우편 투표제를 실시하면 보수 여당 한나라당에 유리하다. 투표 못하는 어른들,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어른들은 거의가 보수파다. 그런 점을 고려하라고 했더니 이틀 만에 오케이 우편 투표제, 인터넷을 통한 투표 등등을 허가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통일신문 보도들이 가끔 자주 적중하고 있어서 흐뭇한 기분이 듭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좀
의외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미국계 남편이라 합니다. 새벽 3시경 차를 타고 후리를 오는데 일을 마치고 갑자기 하늘에서 쇳덩어리, 이 정도 크기 쇳덩어리가 차창을 치고 들어와서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절명 죽었다고 합니다. 운전하다가.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미국 사람의 아내는 우리 한국계 여자입니다. 그분이 장례식을 치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돈이 100만 달러인가 200만 달러가 보험금이 왔다고 합니다. 남편이 보험금에 가입했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보험료를 받으면서 울었다? 남편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관 집 앞이 문 앞이 저승길이다 그런 말이 많죠. 네, 가다가 걸어가다가 숨쉬다가 모욕하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후리에서 고속도로에서 느닷없이 날아 들어온 쇠망치에 쇠덩어리 맞아서 죽었다는 이런 뉴스들, 우리 교민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죄 짓지 마시고 네,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코리아노 뉴스 아까 우리 LA 한인에 언급을 했죠. 네, 우리 총영사관에서 중재 두 남자 여자를 만나가지고 중재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스칼렛 측에서는 여자 측에서는 재판을 하고 있다. 우리 이겼다. 까불지 말라. 중재 안 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나왔습니다. 자, 중재는 물 건너 갔다. 그러나 통일신문 방송국에서 한번 재판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오늘 동양 선교교회 재판이 21일 오늘 아침입니다. 지금 아마 판결이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한데 반대파 정통이 17, 18명 되는 교인들 교회 들어오지 마라. 접근 금지 명령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속보는 나중에 인터넷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락교회, 나성영락교회에서는 지역을 섬기는 단체들에게 상당한 기부금을 주고 있죠. 네, 신청 접수가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홍명기 목사 동양선교회 청병 목사가 아마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화여고 출신들이 LA 많이 있죠. 네, 이화여고, 한국 이화여고 출신들이 LA에 한 200~300명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100명 되는 합창단들끼리 안에서 좀 네 분이 있습니다. 지휘자 하시는 분이 학력을 좀 위조했다 등등 문제가 일어나는데 내년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식에 아마 음악회가 있는 모양이죠. 예술의 전당에서 어쨌든 지휘자 되시는 분들 중에서 문제 있는 분들 서로 손잡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우리 통신 방송, 이 방송 한국말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권에 있는 아나운서입니까? 앵커를 데려와서 한번 방송을 시도해 볼 것입니다만은 이민 2세들, 3세들이 한국말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며칠 전에도 제 친구, 본 기자 친구가 방송을 보다가 그 아들놈이 같이 봤답니다. 이민 2세입니다. 아빠, 저 배기자 아저씨 방송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더랍니다. 네, 말이 좀 빨라서 못 알아듣겠지만은 한국말이 좀 익숙하지 못한 우리 이민 2세들 앞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두환 전 대통령, 네, 한탕한 돈들이 많이 있다, 언익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 추징금을 때리고 있는데 받아내려고 검찰 법원에서 자, 봉 기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만은 어째서 노무현 비자금 김대중의 국내외 언익자금들 추징을 하지 않고 김영삼의 아들도 김현철입니까? 그 사람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째서 전두환 대통령만 협공을 하는가? 때려 죽이고 있는가? 문제 있다.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강주 사태 등에 대한 보복인지 모르겠다만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전직 대통령 외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다. 물론 법은 법이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 당국자들 전두환 대통령 전직에게만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지 말아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통일부,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통일부, 봉기자도 옛날에 잘 됐더라면 통일부 차관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놈의 대북 정책이 잘못되는 바람에 왕따를 당하고 고생을 왕창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눈물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난 10년간 북한과 놀이를 했던, 게임을 했던 자들이 계속해서 통일부를 향해서 대북 전략도 없고 대북 정보도 없고 대북 의지도 없다 내리치고 있습니다. 대북 정보 전략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원인 자초는 북한입니다. 노스코리아에서 지난 10년간, 15년간, 20년간 우리들에게 배신 행위를 했기 때문에 통일부가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해도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묘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안이 안 나옵니다. 네, 그것은 통일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 특히 북한 문제는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소관입니다. 통일부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기관 단체를 봐야 되는데 통일부에 많은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 현재 통일부 팀들은 잘하고 있다. 대통령과 조율하면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역시 친북 좌파들은 통일부가 눈에 가시로 보이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봉 기자는 북한 동포들은 죽어가고 있다. 쌀을 보내라, 쌀을 보내라. 이렇게 나오자 정부 팀들은 안 된다. 쌀 한 톨도 보낼 수가 없다. 물론 일부는 보냈습니다만은 그 쌀이 전용이 돼서 군량미로 남게 된다. 그래서 북한이 태도 변화를 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이런 시간에 오늘 봉 기자는 마지막 이 시간에 북한 노스코리아 노동당을 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쌀이 문제 아니다. 비료가 문제 아니다. 달러가 문제가 아니다. 당신들이 대남 적화 통일 전략 어쨌든 간에 남한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을 수정하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능하다. 그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강냉이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들이 쌀밥만 타령하는 그런 사태를 볼 때 잘못됐다. 쌀밥은 고깃국과 비단 옷을 입고 먹어야 제격이다. 왜 쌀밥을 찾느냐. 여기서 오늘 봉 기자는 300만 국민을 때려 죽이고도 400만 국민을 때려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북한 노스코리아 팀들이 남한에 대해서 쌀을 달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생태를 부리는 이 모순 앞에서 EU 배반 앞에서 목이 아프다. 정말 목이 아프다. 국군 포로 한 명 내리를 보내주지 않는 당신들이 어찌하여 어떤 명분에서 쌀을 달라 비료를 달라하고 있는가. 그리고 쌀을 보내더라도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보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발가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덩어리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야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몸덩어리는 다시 하나님께 가져가시라. 야의 이름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방송 끝냅니다. 고통스러운 밤, 이 시간도 고통스러운 밤이다. 자정이다. 그러나 우리 교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꼭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네, 한마디 잘못 생각할 때는 오차를 범하고 범행을 하게 되고 착오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고 분노를 사귀시고 발가벗고 알몸덩이에 된 우리들 언젠가 알몸덩이를 다시 한번 하늘로 흙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시간까지 탈선하지 말고 이민생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옛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눈을 감지도 못하고 있는 70대 한국인 LA 교민이 있듯이 여러분들 두고 떠나온 고향 생각을 하면서 이 11월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 사우스코리아 G20 정상회의가 성공하기를 기원해 주길 바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들이 그래도 안전하다, 최상이다 그런 인식을 가져줄 것이며 노스코리아는 변화를 추진하라, 허세를 부리지 마라, 그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줄 것을 바라면서 이 방송을 끝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